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진짜로 급하긴 무지하게 급한 모양입니다. 이낙연 씨가 똥줄이 무지하게 타기 시작한 모양인데요. 하다하다 이제는 채널A에 출연해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남지사 16대, 17대, 18대, 19대, 21대 5선의 민주당 국회의원, 국무총리,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는 자가 종편방송, 그것도 극우보수 언론 동아일보의 종편 채널에 출연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애잔합니다. 그래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까지 올랐던 자가 자신의 또 한 번의 대선 출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요. 노욕에 쩌든 노쇠한 정치인의 막장 행보를 보고 있자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왜 그렇게 남 탓을 합니까? 지난번 대선은 모두가 인정했다시피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쪽이 모두 비호감인데 비호감이 좀 더 심한 쪽이 지고 조금 덜한 쪽이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후보 또는 그 운동을 함께 했던 분의 잘못, 이걸 먼저 따지는 것이 맞지 무슨 정부 탓이다. 이렇게 나가는 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질리는 거예요. 한때는 저 때문에 졌다고 또 그러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건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었나요?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들 총선은 회고투표, 대선은 전망투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5년 동안 좋게 되겠는가, 그 후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후보 얘기는 싹 빠지고 나머지 남 탓이다 그러면 후보는 그러면 아무나 뽑아도 되나요? 그건 잘못이고요.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0일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며 비판을 시작했는데요. 늘상 있어왔던 내부 갈등을 끄집어내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갈라치기 정치인데요. 민주당을 끊임없이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시켜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폐륜 정치의 끝판인 거죠. 그냥 측은한 겁니다.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 공천권을 목적으로 탈당한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잡탕 정당을 만들었겠습니까? 4개의 정당 출신에 9개 계파의 정치 낭인들이 모여 개혁신당이라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점거농성을 시작한 건데요. 표를 구걸하고 비례대표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한 거죠.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왜 그렇게 남 탓을 하나, 지난 대선은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고 밝혔는데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것 자체가 최악의 선거였고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를 음해공작해 대선 패배를 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최악의 선거였을까요? 그 주역이 누구였는데 이런 유체이탈 화법으로 또 헛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 걸까요? 이낙연 공동대표의 말에는 단일도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최악의 선거의 주역은 바로 이낙연 당신입니다. 그는 양쪽이 모두 비호감인데 비호감이 좀 더 심한 쪽이 지고 좀 덜한 쪽이 이겼다고 봐야 한다며 후보 또는 운동을 함께했던 분들의 잘못을 먼저 따지는 것이 맞지 정부 탓이라고 나서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자신이 채널A에 출연한 목적을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보수층을 향해 총선 득표를 위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거죠. 이어 한때는 저 때문에 졌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한다며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 덕분인가? 이러니까 국민들이 질리는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는 흔히 총선은 회고투표, 대선은 전망투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5년이 좋을지 후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후보 얘기는 싹 빠지고 나머지 남 탓이라면 후보는 아무나 뽑으면 되는 건가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800여 페이지짜리 대선 백서를 낸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후보 얘기는 한 페이지도 없다고 한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느냐고 목에 핏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건데요. 대장동 가짜뉴스를 퍼뜨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런 말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설령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신당을 하려고 하는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답은 나오지요. 양당 모두 지금 거대 양당이 좀처럼 타협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투쟁하고 또 서로 방탄하고 이런 정치를 깨뜨리고 있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 견해 차이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한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지지층이 확실히 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우리가 타결한 지도체제나 당명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앞서 제3지대 빅텐트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은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그는 설령 견해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신당을 하려고 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면 답은 나와 있다며 거대 양당이 좀처럼 타협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투쟁하고 서로 방탄하는 정치를 깨트리겠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 견해차를 조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거대 양당 타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핑계일 뿐 이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준석에게는 국회의원 당선, 이낙연에게는 또 한 번의 대권 도전일 텐데요. 아무리 개혁을 이야기해도 국민 눈에는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 당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의 면모를 보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3지대 통합 발표 후 개혁신당 일부 당원들이 탈당 등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저희 쪽 지지자들도 반발이 있다며 우리 내부에서도 극복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는 또 일각에서 제3지대 빅텐트 흥행을 위한 이낙연 호남 출마론, 이준석 대구 출마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리가 있는 얘기라면서도 지도부 체제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는 빨리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씨가 호남에 출마할 일은 절대 없을 텐데요. 이미 폭망해버린 이낙연 씨의 호남 지지율은 설상가상 광주에서조차 당선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은 속임수지요. 그런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까지 싹쓸이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더구나 민주당은 연합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랬는데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경제계를 보면 대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고 벤처기업도 있고 이럴 텐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를 계열화하겠다. 편입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치가 다양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양당으로 카르텔화하겠다는 얘기니까 대단히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짓입니다.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돼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과 민주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데 대해선 위성정당은 속임수라며 그런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는데요. 유독 이 대목에서 이낙연 씨는 몹시 광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군다나 민주당은 연합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경제계로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계열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치가 다양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다시 양당 카르텔화하겠다는 것이니 국가에 대한 해악을 끼치는 나쁜 일이고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비유가 과연 맞는 비유일까요? 양당 카르텔화? 이삭죽기로 주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가져가야 될 비례대표 수가 적어지니 어거지 논리로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볼수록 추한데요. 이렇게까지 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야 할까요? 이게 과연 개혁입니까? 그에게 신당 창당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버티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얼마나 오래 버틸까요? 이미 이낙연 씨의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